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시려고 하면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채권자들이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추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빚 독촉을 하는 거죠. 처음에 문자를 보내고 독촉 전화를 하고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법원을 통한 법조치를 진행하는 겁니다. 가압류를 하기도 하고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압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거, 돈을 받는 거죠. 그런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거를 간단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법무사님, 그러면 독촉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질문 의외로 되게 많이 하십니다. 독촉 전화가 막 하루에도 몇 통씩 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받아야 되나요?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 받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받으시면 정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직장이나 집에 방문 추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로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독촉 전화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독촉 전화를 받으셔서 솔직하게 지금 본인의 사정을 얘기를 그대로 해주세요. 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도저히 갚아나갈 수 없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파산을 한다고 말하면 네. 조치가 더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알려줬으니까 그만큼 빨리 나한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채권자 쪽에서는 법조치 진행하던 것들도 중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보통 일주일이면 금지 명령이라는 게 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법조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도 파산 선고가 나면 더 이상의 법조치를 할 수가 없고 기존에 이미 했던 법조치들도 효력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오히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개인회생 파산한다고 말하면 독촉이 더 심해지지는 않나요? 네, 이거 법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것과 똑같은 질문인데요. 독촉 오히려 덜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빚 독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채권 추심하는 거라고 했는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채권 추심이 사실은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내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빚을 갚지 않을 거예요 라는 걸 의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받아야 되는 추심원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독촉장 보내도 돈 받기 어렵겠네 라고 마음을 먹겠죠. 그래서 오히려 독촉이 더 덜해집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뭔가요?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거 의외로 많이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막 문자로 저한테 많이 질문 주시는데 이게 법률 용어가 되게 생소하신 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체가 되면 채권자 쪽에서 기한이익 상실 통보라는 걸 꼭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편으로 오기도 하고 대부분은 문자로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내가 대출이라든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 기한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을 1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중간에 이자를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이자를 납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1년 있다가 원금을 갚기로 했지만 그 원금을 갚는 기한이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원금을 다 채권자가 청구해서 다 추심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한 이익을 갖고 있던 게 없어졌다, 상실됐다. 그래서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한 이익 상실 통보를 문자를 받으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준비하시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방문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꼭 문을 열어줘야 하나요? 이것도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채권 추심원이 집에 방문해서 혹시라도 행패를 부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법 추심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올 수는 당연히 없죠. 만약에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집에
출신원이 강제로 들어왔다. 그럼 이거는 형법상 주거 침입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 추심을 오더라도 문을 내가 안 열어줘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게 내가 없을 때 출신원이 집에 찾아와서 아니면 우리 직장에 찾아와서 직장 동료나 우리 가족들 부모님한테 내 빚이 있는 사실을 알리고 행패를 부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 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채무 내역에 대해서 제3자한테 발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절대로 내역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가 연락이 계속 안 돼요. 채무자의 소재 파악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정도까지만 가능하지 그 이상 채무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일을 하는 출신원이 있다고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청장이 집으로 배달될까봐 걱정인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젊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 조금 엉뚱한 데 돈 쓰신 분들, 도박이라든가 게임에 사용하신 분들, 주식이나 코인을 하셨다가 손실금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집에 부모님 댁에 살고 있는데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가서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결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내가 주소를 다른 곳으로 혹시 이전을 하실 수 있다. 이사를 가실 수 있다, 혼자서. 그러면 주소 이전을 하시고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셔도 되고 우체국에 가시면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시면 내가 채권자가 종전 주소지, 부모님이 함께 살던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냈더라도 그 우편물을 새롭게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곳으로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우편물이 안 날아가겠죠. 그리고 내가 주소를 이전할 수는 없다. 부모님하고 같이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되고 주소도 거기 있어야만 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 특별하게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좀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게 해당 지역의 우편 집변께 연락을 좀 취하셔서 내가 특정한 날에 우편물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직접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특정한 날에 우편물을 좀 모아서 배달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개인회생 파산 준비하시면서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독촉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걱정들 많으셔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간단하게 질문 답변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정보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